21일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파트너국으로 초대된 한미 1세개국 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간 정상회담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중 간 패권 경쟁 심화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의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인데 중국의 위협이 전략 개념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협력의 틀은 익숙하지만 미국이 빠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은 이례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자 회담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게 공식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NHK는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 핵 미사일 대응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전날 일본의 4개국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며 동남중 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 등 대중국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대중 견제 성격의 쿼드, 호주와 뉴질랜드는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 중입니다. 최근 뉴질랜드도 중국이 지난 4월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을 맺자 참여국 중 가장 미온적이었던 기류에서 벗어나 파이브 아이즈의 적극 대응 기조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회담은 안 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다자 회담은 참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기시다 총리 선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일본 참의원 선거전이 22일 공식 시작됐습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60%를 넘으면서 여당이 의석 과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10일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결혼을 포함해 참의원 125명을 새로 선출합니다. 참의원 의석수는 245석, 의원 임기는 6년입니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습니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집권자민당 11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28석,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44석, 국민민주당 및 일본 유신의 각 15석, 공산당 13석 순입니다. 현지 방송 NHK는 이번 선거에 535명이 후보 등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3년 전 참의원 선거와 비교해 165명 많은 인원입니다. 여성은 177명으로 전체의 33%로 예상됩니다. 여성 후보자 수와 여성 비율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시다 정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급등 대책, 방위력 증강 등 외교 안보 정책,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정책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헌민주당은 최근 물가 상승을 기시다 인플레라고 부르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니케이의 이달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64%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일본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2015년 3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이날 후쿠시마에서 첫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민당 총재는 관례로 선거운동 첫날 후쿠시마를 방문해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을 착실히 해나가고 지역 부흥을 지원하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총리의 역겨운 태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식적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회담을 하자는 것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모두 선거를 위한 전략임이 들통났고 이건 일본 외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좋은 내용을 담은 진짜 지지율이라고는 원래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내용물이 없는 가면에 불과한 지지율. 미리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인상 조작을 하고 있다. 총리 자신이 가장 알고 있지 않던가. 고령층이라든가 하는 것에는 무조건 무슨 일을 하든 좋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래서 납세제를 하고 있는 세대, 젊은 세대 등을 세대별로 조사하면 실제 지지율은 낮을 것이다. 일본 경제가 나빠지는 것은 정치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정치하기 시작한 헤이세이 시대 2번의 대지진 등 악재가 연속되고 있다. 다수의 전국에서 일어난 지진이나 재해, 그만큼의 일이 일어나면 투자나 세금 등이 부흥에 우선되어 각종 분야에 갈 돈은 사라져갔을 것이다.
그 내역에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후쿠시마 폐로 등 이권에 관련된 정치인, 공무원, 기업 등 말이다. 한편으로는 이만큼 재해가 있는 나라에서는 앞으로의 발전이 힘들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기시다 내각에서는 검토한다는 말로 매번 도망쳐오면서 구체적인 행동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엔저와 자원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 앞에서는 도망치고 있는 자세를 보이니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래라면 야당의 지적대로 소비세를 감면해버리면 선거에는 압승할 것이고 궁극의 고물가 대책이 될 것인데도 말이죠. 어제의 고물가 대책을 듣고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에 대한 보살핌은 전무하고 정치인과 관료들이 몰려드는 이권 냄새밖에 나지 않는 듣고도 영문을 모르는 포인트 제도만 내세우고 있다. 물가는 모든 것에 대해 오르는데 일부 업계에만 대한 정책으로 보이니 생각이 없다는 내각이라고 지적받아도 어쩔 수 없다. 아무래도 국민 생활에 밀착하게 관련돼 있는 것은 경제정책이지만 무엇보다 일본 국내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중국과는 센카쿠에서 매주 중국 해경국과 해상보안청이 몸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본 주위를 군함이 돌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음 핵실험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사일 실험도 지난 한 해 전례 없는 페이스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극동을 해군이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위에 대해 중요시하는 방침 자체는 틀림없는 정책일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작은 수단만의 대책으로는 국제적인 변동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 경제는 25년째 성장을 멈춘 채 세계에 크게 뒤처져 있다.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말마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죽어가게 될 수도 있다. 저는 어떻게든 버블의 절정기에 일본 경제를 맛볼 수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 당시의 경제에 대해 평가는 갈린다 해도 결국엔 돈의 힘이 커다란 것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돈의 힘, 경제의 힘, 자본주의의 무한한 가치인 것이죠. 그것을 헤이세이 태생의 나의 아이들은 모르고 실감이 없기 때문에 돈이 가진 힘과 그 무서움을 믿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지난 30년간의 나락이 만들어낸 결과에 불과하다. 내각이 바뀌든 의회 세력이 바뀌든 시민을 위한 정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 일본은 선거가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므로 설령 투표율이 오르더라도 정당 세력이나 당내 세력이 바뀌더라도 시민을 위한 정책은 실현되지 않는다. 일본은 관료, 법원, 주요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 주요 학술 세력에 따라 추세가 정해져 있으므로 투표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다. 시민을 위하는 정책을 말하는 내각이든 아닌 내각이든 마찬가지다. 어쨌든 현재 기시다 내각은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작성할 능력이 없다. 동시에 여러 세력의 편익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하려고 해 제대로 된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가격을 적정하게 상품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야 외압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 인상이 안 된다는 풍조를 지나치게 의식해 고정비 임금 등을 억제함으로써 기업들은 부당한 이익을 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관료 조직은 이상한 곳에서 기능이 충실하고 게다가 미국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 정책은 말하자면 자율주행으로 계속해 나간다. 그 결과 잃어버린 30년이 됐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